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혼합기체와 혼합액체의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예를 들어 A와 B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다고 치면 그때 깁스 에너지 G는 그 혼합 물질의 깁스 에너지 G는 Na μA 더하기 NB μB로 표시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때 NA와 NB는 A와 B의 몰수고요. μA와 μB는 그 조성에서 A와 B의 화학 포텐셜입니다. 화학 포텐셜은 분몰 깁스 에너지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단순히 몰 깁스 에너지가 아니라 분몰 깁스 에너지인 케미컬 포텐셜을 써야 하는 이유는 몰 깁스 에너지가 조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몰 깁스 에너지인 케미컬 포텐셜 μ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로 혼합을 할 때, 기체를 섞거나 액체를 섞을 때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 즉 델타 G, 델타 H, 델타 S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G는 Na μA 더하기 NB μB로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태에서의 μA와 μB를 알면 G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깁스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서의 μA와 μB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단일 기체, 혼합 기체, 단일 액체, 혼합 액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기체일 때 μ는 μA 스탠다드 더하기 RTLMP고요. 혼합 기체일 때 μA는 μA 스탠다드 더하기 RTL은 PA로 표시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때 μA 스탠다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즉 1바에서의 A의 케미컬 포텐셜이고요. 이때 PA는 혼합 기체에 있어서 A의 분합입니다. 이 분합은 달턴의 분합 법칙에 의해서 전체 압력 곱하기 A의 몰 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단일 액체의 경우에 μA 스타라고 쓰고요. 이게 단일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μA 스탠다드 더하기 RT는 PA 스타로 표시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상 용액일 때 μA는 혼합 용액에 있어서 μA는 μA 스타 더하기 RTL은 XA로 표시된다. 이때 μA 스타는 아까 이야기한 순수한 액체 A의 케미컬 포텐셜이고요. XA는 혼합 용액에 있어서 A의 몰 분율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라우레 법칙에서 이상용액의 경우에 XA는 PA 스타분의 PA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실제 기체를 혼합하거나 액체를 혼합할 때의 델타 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상기체를 혼합할 겁니다. 그래서 혼합할 때 우리가 깁스 에너지의 변화, 즉 델타 믹스 G라고 쓸 수 있고요. 델타 믹스 G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혼합 전에는 칸막이로 두 개의 용기가 분리되어 있어서 왼쪽에는 A만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B만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 모두 온도는 T, 압력은 P입니다. 왼쪽에는 NA몰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에는 NB몰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칸막이를 제거해서 두 기체를 섞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체는 잘 섞이죠. 섞이고 나면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서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열하거나 흡열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압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똑같았기 때문에 어차피 빼도 칸막이를 제거해도 압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압력은 P가 되고요. 당연히 A와 B의 몰수에 따라서 각각의 PA와 PB인 분합은 존재하겠네요. 그리고 몰수는 NA와 NB를 합한 것이 전체 몰수 N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을 때 최종 상태인 이 시스템, 섞이고 난 후에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를 GF라고 쓰고 이때 섞기 전에 두 용기에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깁스 에너지의 합을 GI라고 쓰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델타 믹스 G가 되겠죠. 그럼 우선 섞기 전부터 한번 볼게요. before mixing입니다. G는 Na μA 더하기 NB μB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μA와 μB는 섞기 전이니까 단일 기체 걸 갖다 쓰면 됩니다. 그죠? 단일 기체의 μA는 뭐냐면 μA 스탠다드 더하기 RTLMP고요. μB도 역시 μB 스탠다드 더하기 RTLMP입니다. 자, 이번에 섞고 난 이후입니다. 섞고 난 이후에도 역시 G는 Na μA 더하기 NB μB죠.
근데 섞고 난 이후니까 혼합기체의 뮤A와 혼합기체의 뮤B를 써야 됩니다. 그죠? 섞고 난 후니까 혼합기체 뮤A는 RTLN PA고요. 혼합기체에 있어서 뮤B는 역시 뮤B 스탠다드하기 RTLN PB로 쓸 수 있겠습니다. 델타 믹스 G는 GF에서 GI를 뺀 거니까요. 여기에서 밑에서 위에를 뺀 겁니다. 위를 빼면 같은 거는 없어지고요. 요거 없어지겠네요. 요것도 없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면 왼쪽은 NA에 RTLN PA 빼기 RTLN P가 되고요. 오른쪽은 NB에 RTLN PB 빼기 RTLN P가 되겠죠. 따라서 LN은 분수식으로 정리되니까 NA RTLN P분의 PA 더하기 NB RTLN P분의 PB로 정리됩니다. 이때 NA는 A의 몰수죠. A의 몰수는 전체 몰수 곱하기 A의 몰 분율 XA로 쓸 수 있고요. XB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XB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항과 오른쪽 항에서 nRT가 공통인수니까 nRT로 묶어주면 XA ln XA 더하기 XB ln XB로 델타 믹스 G가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부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부호를 한번 볼까요? nRT는 전부 양수죠. 몰수도 양수, 기체상수 양수, 절대온도 양수니까 여기는 양수입니다.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XA는 뭐냐면 A의 몰 분율이잖아요. 몰 분율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0에서 1까지 움직인다. 따라서 양수입니다. 그죠?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요. 근데 문제는 XA가 0에서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ln XA는 0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ln 1이 0이니까 ln 0. 얼마는 음수입니다. 얘도 음수고요. 전부 양수고 요 두 개만 음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음수라서 얘를 곱한 것은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죠.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고요. 그래서 앞에 얘가 양수더라도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 믹스 G의 부호는 언제나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된단 말은 델타 G가 0보다 작단 말은 자발적으로 그 변화가 진행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따라서 두 개의 이상기체를 섞는 기체의 혼합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퍼펙트 가스는 스폰테니어스하게 섞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체 두 개를 분리시켜 놨다가 분리막을 빼면 자동적으로 잘 섞입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그 이유가 델타 믹스 G가 0보다 작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자, 액체도 한번 섞어 볼까요? 액체도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상 용액 두 개를 혼합해 볼 거예요. 혼합하기 전에 따로따로 있죠. A 따로 B 따로 있습니다. 혼합하고 나면 합쳐지죠. 그러면 혼합처는 NA 뮤A 스타 더하기 NB 뮤B 스타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더하면 됩니다. 순수한 A의 케미컬 포텐셜 뮤A 스타와 순수한 B의 케미컬 포텐셜 뮤B 스타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섞고 난 다음에는 혼합용액이 됐죠. 혼합용액에서도 마찬가지로 GF는 NA 뮤A 더하기 NB 뮤B일 텐데 이때 뮤A는 뮤A 스타 더하기 RTLN XA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혼합용액에서는 뮤B 역시 뮤B 스타 더하기 RTLN XB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A는 N 곱하기 XA고요. NB는 N 곱하기 XB니까 공통인자 nRT로 묶어주면 XA ln XA 더하기 XB ln XB가 되고 아까와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얘가 0보다 작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델타 믹스 G도 0보다 작게 됩니다. 델타 믹스 G가 0보다 작단 말은 이상 용액 두 개도 섞으면 자발적으로 섞인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델타 믹스 S하고 델타 믹스 H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델타 믹스 S는 뭐냐면 델타 믹스 G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건 U죠. E, F, G, H, S, T, P, V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G, P 문제 혹시 기억나나요? 뭔가? GTP니까 어떻게 가냐면 GTP니까 이렇게 가죠. S입니다. S인데 T가 찔렸으니까 마이너스 S죠. 그죠? 이걸 이용하면 따라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믹스 G가 마이너스 델타 믹스 S가 됩니다. 이 식은 그래서 거기에서 온 거고요. 따라서 위에 델타 믹스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NR이고요. 마이너스 NR에 미분하면 T만 없어지니까 XA ln XA 더하기 XB ln XB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A ln XA 더하기 XB ln XB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와 함께 해서 델타 믹스 S는 0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크죠. 그래서 섞었을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델타 믹스 G 섞었을 때 깁스 에너지는 줄어들고요. 엔트로피는 늘어나는 겁니다. 델타 믹스 H는 델타 G 더하기 T 델타일수록 쓸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델타 믹스 H는 0입니다. 즉 섞는 과정에 있어서 엔탈피의 변화는 없고요. 델타 H는 0이고요. 델타 S는 0보다 크고요. 델타 G는 0보다 작습니다. 이 변화는 델타 G가 0보다 작으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즉 이상용액 두 개는 자발적으로 섞입니다. 그 섞이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죠. 그렇죠? 델타 H는 관계하지 않고 델타 S가 0보다 큰 것이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기체를 섞는 것과 액체를 섞는 것에 있어서의 섞을 때 연력합적 함수의 변화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잉여 함수라는 걸 잠깐 배우려고 하는데요. 잉여 함수는 뭐냐면 혼합 시 실제 용액과 이상 용액 간의 연력합적 함수 차이를 우리가 excess function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x 위에 2라고 작게 표시합니다. 위첨자로 예를 들어서 뭐 excess 엔탈피 그럼 HE 이렇게 쓰는 거고요. excess 엔트로피 하면 SE 이렇게 쓰는 거고요. excess 깁스 에너지 하면 XE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위첨자로 2라고 써주면 excess function입니다. 기체를 섞을 때는 이 excess function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나 실제기체가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혼합 시의 실제 용액과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연력합적 함수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체의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액체의 경우에는 이게 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액체는 서로 간의 분자 간에 가까워서 기체보다 훨씬 가깝죠.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용액과 이상 용액이 좀 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excess function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excess 엔트로피다 그럼 SE로 쓴다 그랬죠. SE로 쓰는데 이 SE는 뭐냐면 실제 섞었을 때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믹스 S와 이상용액을 섞었을 때 두 액체가 이상용액이라고 가정하고 섞었을 때 엔트로피 변화, 그때 엔트로피 변화 델타 믹스 S 아이디얼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없으면 만약에 0이면 이상용액과 같은 거죠. 이상용액 같은. 근데 이게 0보다 많이 크거나 많이 작으면 비이상성 용액입니다. 즉 이상성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excess 펑션 값이 0보다 훨씬 크게 절대값이 0보다 훨씬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excess 엔탈피는 0이 아니고 excess 엔트로피는 0인 용액을 우리가 정규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excess 엔트로피는 0이니까 섞이는 건 잘 섞인단 말이에요. 섞이는 건 이상 용액처럼 섞이지만 그때 열 관계 엔탈피는 이상 용액이 섞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용액, 그걸 정규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왜 정규 용액이라는 얘기를 새로 집어넣냐면 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나 실제기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만 다루어도 실제기체랑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용액의 경우에는 이상 용액만 다루면 실제 용액하고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용액을 다루는 게 실제 용액 다루는데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액을 잘 들여다봤더니 이상 용액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엔탈피가 많이 차이가 나지 엔트로피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섞일 때의 연력학적 함수는. 그래서 엔탈피만을 고려한 이상 용액에 가까운 용액을 하나 새로 잡는데 그게 바로 레귤러 솔루션 정규 용액입니다. 즉 다시 말로 하면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는 서로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이상 용액과 실제 용액은 서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용액을 공부하면 실제 용액하고 좀 차이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용액은 아닌데 실제 용액이 가까운데 좀 다루기는 좀 편한 새로운 용액 하나를 잡는데 그게 바로 정규 용액입니다. 즉 정규 용액은 이 실제 용액하고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한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편한 거죠. 실제 용액을 다루는 것보다. 그래서 정규 용액이라는 개념을 하나 쓰는데 이 정규 용액, 레귤러 솔루션의 정의는 뭐냐면 균일하게 섞일 수 있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용액들이 여기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용액을 다루긴 복잡하고 이상 용액을 다루기는 너무 실제 용액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정규 용액을 좀 다루어 보면 실제 용액과 비슷하면서 좀 쉬운 시스템을 다루는 거죠. 그게 바로 정규 용액입니다. 정규 용액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익세스 엔탈피는 0이 아니고 익세스 엔트로피는 0이다. 즉 혼합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이상 용액과 비슷하고 엔탈피의 변화는 이상 용액과 차이가 있는 용액을 정규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SE는 0이니까 관심이 별로 없고요. HE에만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정규 용액의 HE는 델타 믹스 H 빼기 델타 믹스 H 아이디얼. 즉 실제 용액을 혼합할 때의 델타 H와 이상 용액을 혼합할 때의 델타 H의 차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상 용액의 델타 H는 우리가 0이라고 방금 전에 배웠죠. 따라서 H는 뭐랑 같다? H는 델타 믹스 H와 같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걸 보다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H를 그냥 이렇게 뒤에 풀기 편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N 베타 RT XA XB로 쓰면 크게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세스 엔탈피를 N 베타 RT XA XB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N은 양수고요. RT도 양수고요. XA와 XB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니까 HE의 부호는 익세스 엔탈피의 부호는 뭐가 결정하냐면 베타가 결정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HE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단 말입니다. 나머지가 다 양수니까. 그죠? H가 0보다 작단 말은 델타 믹스 H가 0보다 작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HE는 델타 믹스 H니까요. 즉 섞는 과정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0보다 작단 말이죠. 0보다 작단 말은 발열이란 말입니다. 발열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초기보다 나중에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이게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발열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H가 0보다 작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거, 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니까. 즉 낮은 데서 높은 거를 빼니까 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값이 0보다 작은 게 발열이죠. 즉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델타 믹스 H가 0보다 작게 되고요. 델타 믹스 H가 0보다 작단 말은 발열한단 말입니다. 발열한단 말은 나중이 에너지가 더 낮단 말이죠. 에너지가 더 낮단 말은 더 안정하단 말입니다. 즉 섞기 전보다 섞은 다음이 더 안정하단 말이죠. 섞은 다음이 더 안정하려면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잘 섞일 때 그렇습니다. 그럼 섞고 나면 잘 섞인다는 말은 섞고 나서 안정화된단 말이니까요. 따라서 A, B 두 개의 물질, 즉 다른 말로 하면 솔루트와 솔벤트, 용질과 용매가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좋을 때, 서로 인터랙션 안 할 때보다 더 인터랙션을 잘하면 섞일 때 안정하겠죠. 섞일 때 안정하니까 델타 H 값이 0보다 작고 따라서 이것은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베타가 0보다 큰 경우에는 HE가 0보다 크단 말이죠. 즉 따라서 델타 믹스 H가 0보다 크단 말이고 흡열입니다. 흡열일 때는 초기보다 나중이 에너지가 높단 말이고 높단 말은 불안정하단 말입니다.
불안정하단 말은 섞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즉 솔루트와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이 페이버러블 하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베타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흡열인지 발열인지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용매와 용질이 더러 잘 섞이는 물질인지 안 섞이는 물질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정규용액을 한번 혼합할 때 정규용액의 혼합에 있어서의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용액일 때 델타 믹스 G는 우리가 배웠었죠.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상용액의 델타 G는 nRT XALNXA 더하기 XB LNXB로 표시된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죠. 그런데 GE가 델타 믹스 G 실제 용액의 델타 G에서 델타 믹스 G에서 아이디얼 용액의 델타 믹스 G의 차니까 델타 믹스 G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믹스 G 아이디얼 더하기 G XS 깁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S 깁스 에너지인 G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는 H-TS니까 G2는 HE 빼기 TSE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SE는 정규용액에 있어서 얘는 0이죠. 정규용액에 있어서 정규용액일 때 XS 엔트로피는 0이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럼 뭐만 남냐면 HE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믹스 G 아이디얼 더하기 HE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HE는 뭐냐면 앞서서 본 것처럼 N 베타 RT XA XB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공통인자가 생기냐면 N R T가 공통인자가 생기고요. 요 섞었을 때 왜냐면 얘가 뭐냐면 얘가 이거니까 NRT라는 공통인자가 생기니까 NRT로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NRT로 묶으면 델타 믹스 G에서 나온 XA, LNXA 더하기 XB, LNXB가 있고요. HE에서 나온 NRT 빼주고 나면 베타 XA, XB 남죠? 베타 XA, XB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타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선 베타가 0일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베타가 0이면 베타가 0이란 말은 이상용액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상용액일 때 베타가 0이죠. HE가 0이 됩니다. 베타가 0이란 말은 HE가 0이란 말이고요. 이게 이상용액일 때입니다. 이상용액이죠. 이상용액일 때는 베타를 한번 0으로 집어넣고 계산해 볼까요? nRT 그럼 XA, LNXA 얘만 남잖아요. 얘가 이상용액의 델타 믹스 G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Y축이 뭐냐면 nRT분의 델타 믹스 G예요. nRT분의 델타 믹스 G가 XA, LNXA 더하기 XB, LNXB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0보다 작죠. 언제나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언제나 밑에 쪽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여기가 0이죠. 0을 기준으로 언제나 밑에 쪽에서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XA하고 XB가 둘 다 0.5일 때 그런 조성이 있겠죠. 둘 다 딱딱 반씩 들어있을 때 0.5몰씩 들어있다면 0.5 LNXA 더하기 0.5 LNXB니까 두 개를 합하면 ln 0.5가 됩니다. 그죠? 0.5 ln 0.5 더하기 0.5 ln 0.5니까요. 따라서 그냥 ln 0.5입니다. ln 0.5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0.69 정도 돼요. 즉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그래프가 0.5인 때 여기가 y축이 맨 아래가 마이너스 0.5인데 그거보다 더 작게 그려집니다. 0. 여기가 한 0 마이너스 0.7 부근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얘가 원래 이상용액의 이 깁스 에너지 그래프예요. 깁스 에너지 그래프는 언제나 0보다 작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베타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1일 때는 이 그래프로 그려지고요. 베타가 1.5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다가 특징적으로 베타가 2 정도가 되면 이제 굴곡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베타가 지금 2.5일 때 이런 굴곡이 생겼잖아요. 이런 굴곡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2라는 시점이에요. 자, 굴곡이 생긴다는 말은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굴곡이 생긴다는 말은 델타 믹스지가 안정된 점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즉 델타 믹스
G가 안정되는 점은 자꾸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점이잖아요. 즉, 두 개의 안정된 조성의 혼합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즉, 두 개의 용액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용액을 섞으면 가끔 안 섞이잖아요. 물하고 뭐 기름하고 섞으면 안 섞이는 것은 원래 혼합 용액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섞인다고 배웠는데 섞이는 것이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이상 용액의 경우엔 그런데 실제 용액은 실제로 섞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실제 섞이지 않는 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다? 지금 베타 값이 0보다 클 때, 즉 혼합이 흡열일 때 델타 믹스 G가 안정화되는 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는 점은 그 점이 안정화되는 조성이 되는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 그런 말입니다. 베타가 3일 때는 그 조성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움직이네요. 그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더 바깥쪽에서 이런 조성에서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즉 델타 믹스 G가 베타가 없을 때는, 베타가 0일 때는 무조건 0보다 작지만, 얘가 0보다 작지만 베타 값에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베타가 2일 때예요. 델타 믹스 G가 0보다 커진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2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의 페이스로 spontaneous separation,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조금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보았어요. 원칙적으로는 델타 믹스 G가 언제나 0보다 작고 그게 단일 곡선을 그리면 언제나 자발적으로 섞이는 것이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지만, 실제 용액에서는 지금 우리는 실제 용액과 조금 비슷한 정규 용액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정규 용액에서는 베타가 2보다 클 때 델타 믹스 G가 미니멈이 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때 두 개의 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혼합을 할 때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 엔탈피의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케미칼 포텐셜을 이번 시간에 잘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보았습니다.